센터장님이 가지고 나온 이야기는 환경 이야기. 네. 네. 엘니뇨. 엘니뇨. 엘니뇨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니뇨 네. 해수면의 기온이 0.5도인가요? 엘니뇨가 남자아인가요? 어... 여자아인가요? 라니냐가 남자아인가요? 엘니뇨가 여자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가요?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 네. 정도까지 맞아. 언뜻 얘기는 기억. 그러니까 네. 엘니뇨의 정확한 반대가 라니냐예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스페인어를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제 엘니뇨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엘니뇨라는 것이 이미 선언이 됐다는 거고요. 7월 초에. 엘니뇨가 뭐죠? 저는 사실 그거 엘니뇨 좀-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뭐 네, 대충 그냥 뭐 적도 부근의 해안이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페이지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여기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엘니뇨란이라고 했는데요. 네. 태평양 적도 일정 부분의 스퀘어미터가 있어요. 그걸 세계 기상국에서 딱 정한 구간이 있고요. 주로 네. 적도 부근이고요. 3개월 평균 수온이 평년 대비 0.5도씨를 상회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0.5도씨를 상회하면 되는데 상회한 것이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5개월 연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좀 어렵지만 수온이 0.5도씨가 3개월 평균 수온, 3개월 동안 잰 평균 수온이 0.5도씨 넘었어. 근데 요 네. 5도씨 넘은 게 5개월 연속 지속돼야 엘니뇨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여기 제 위에 쓴 것처럼 7월 4일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 아닌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만 세계 기상기구에서 엘니뇨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지금은 엘니뇨 상태다라고. 이제 엘니뇨가 맞고요. 오히려 맨 밑에 쓴 것처럼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는 슈퍼 엘니뇨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슈퍼 엘니뇨는 또 슈퍼 엘니뇨는 뭐냐? 이 그래프, 이 그래프도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진한 청록색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5월, 6월, 7월 3개월 평균 동안 0.5도씨 이상 확률이 이미 80% 넘었다. 왜냐면 7월 말이잖아, 저희가 이제. 네. 그러니까 5월, 6월은 이미 0.5도씨 넘었고요. 네. 7월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0.5도씨 이상 이미 엘니뇨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6, 7, 8, 7, 8, 5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 평균식으로 네. 평균 온도. 그러니까 0.5도씨 이상이면 이미 엘니뇨가 된 거예요, 이거는. 됐어요. 됐는데 1.5도씨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엷은 청록색. 요게 갑자기 올라왔거든, 이렇게. 요 놈이 올라오면서 1도씨 이상은 이미 엘니뇨보다 더 커졌고 이제 1.5도씨 이상은 슈퍼 엘니뇨거든요. 슈퍼 엘니뇨는 50% 이상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1.5도씨 이상도 계속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회색으로 된 거. 네. 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되면 그만큼 기상 이변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겠죠. 폭우는 엄청 오고 어느 때는 너무 드라이하게 사막이 되는. 지금 남유럽은 지금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는 42도 막 이러거든요. 네. 스페인은 뭐 43도 이거 사람이 견디기 되게 어려운 거니까. 거기 습도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건 엘니뇨는 이미 선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엘니뇨가 이미 왔고 예. 얼마 전까지는 그러면 엘니뇨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반대. 그러니까 엘니뇨를 선언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거 얼마 전이라는 게 막 4, 5월, 6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건 측정 기간이 안 되는 거죠. 4, 5월까지는 3개월 여기 먼저 3개월 평균 수온이 0.5도씨 이상 5개월 연속 지속돼야 되니까 아마 3월, 4월, 5월부터는 그런 징후가 있어서 0.5도씨 이상 올라갔는데 네. 5개월 연속 지속이 안 된 거지. 아마 4, 5, 6, 7, 8 뭐 이러면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3개월 엘니뇨 발생을 선언한 거죠. 네, 5개월 연속 지속돼 아마 4개월까지 지속됐고 이번 달 7월 말로 거의 90% 이상이 됐으니 5개월 연속 지속된 거다. 그래서 7월 4일 날 선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4, 5, 6 이미 0.5도씨 이상은 넘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엘니뇨가 오면 이게 네. 기온의 문제니까 네. 약간 농작물도 잘 안 자랄 것 같고 요새 막 너무 덥고 막 가물기도 하고 비가 오면 폭우가 와서 지금 막 농작물 다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재 특히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제가 있을 이제 것 같은데. 오늘 찾아뵌 거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엘니뇨 있는 건 됐고 네.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냐 딱 다 오르진 않고 어떤 거는 또 비가 와서 작황 좋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원자재별로 가격 변동이 얼마나 클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게 물가에 영향 줘서 또 금리 인상해서 주식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거냐. 그럴 수 있겠죠. 끝까지 연결이 될수 부분까지 연결하고 있겠군요. 뭐 네. 그럼 수혜주는 있냐 종목으로 따지면 수혜주가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간단히 할 건데 네. 다음 페이지가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 3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보는 건데 이게 쉽게 글로 써드릴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보통 호주와 동남아시아 이 그림 2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호주 이쪽 호주 오른쪽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섬 많은 데 있잖아요. 네. 그쪽이 드라이하게 바뀌어요. 이쪽은 원래 비가 좀 많이 와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6월하고 8월 사이에 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코타키나발루 관광 많이 가셨죠? 네. 그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고무 많이 나는 산지 이쪽이 오히려 드라이해지고 호주 북서부 쪽도 상당히 드라이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아 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네. 이쪽이 정말 드라이 라인이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요 남미 쪽, 그러니까 남미 연안 쪽, 바다 쪽, 페루, 칠레 이쪽 있잖아요. 이쪽이 비가 또 갑자기 오는. 이쪽은 좀 건조했어야 되는데 또 비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광물이나 농작물 많이 나라는 게 우리가 본 것처럼 인도, 그다음 동남아 일부 지역, 그다음 호주 일부 이쪽이 농작물도 많이 하고 밀농사나 네, 그런 것도 네, 많고 네, 또 하나는 광물도 많거든. 구리, 니켈 뭐. 특히 오른쪽 칠레, 페루 칠레 쪽이 또 많죠. 니켈, 코발트 이런 쪽도 있으니까. 광물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아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광산의 버팀목들이 이렇게 지지목이 약하잖아요. 숨을 가능성이 있고 채굴 못하니까. 질적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움직이기 힘들어요. 네. 원래 드라이했던 지역에서 그러면 더 깊은 갱이나 아니면 파도 없기 때문에 뭐 그때 한 2주 정도 휴업하는 경우거든. 그러면 그동안 재고가 있으니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재고가 또 줄기 시작하면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일반적인 비보다 훨씬 많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매시라는 거는 비 오지 않아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작될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르게 그게 꼭 엘니뇨 영향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의 영향도 그렇죠. 있는 것 아직까지는 같고. 엘니뇨의 네. 영향으로 뭐 밀가격이 빨리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들이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가물어서 이제 농작물 작황이 좀 안 좋아지면 뭐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좀 그쵸.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니켈이나 광석 같은 것들도 비가 많이 오면 좀 채굴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예, 예. 있다. 근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네. 앞으로 3개월 동안 비가 얼마나 진짜 예상보다 더 많이 올지 얼마나 드라이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네. 미국에서 분명히 경고 준 거잖아요. 엘니뇨가 발생을 선언했으니 각자 재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예방 주사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단언컨대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거라 보고 있고요. 오. 그리고 커피 믹스의 원료인 커피와 설탕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밀 남미 가격도 쪽이- 후행적으로 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남미 쪽이 비가 많이 온다고. 옥수수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콘치 가격은 좀 안정적일 수 콘치. 근데 여기 방송에서 이런 브랜드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서 네. 그렇죠. 옥수수 들어가는 과자 종류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들어가는 네. 스낵 종류들은 오히려 좀 왜냐면 옥수수는 많은 비를 먹어요. 아. 옥수수 작물 잠깐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다른 뜻은 아닌데 이게 네. 한 번 농사하면 땅의 지력을 많이 없앨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식물인가 봐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옥수수를 한 번 짓고 나서 그 땅이 기운이 많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옥수수가 다작은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옥수수와 콩을 같이 심기도 하고요. 네. 한쪽은 지력을 도움을 주고 막 하는 건데 결론은 뭐 그러니까 농작물 중에서도 다양성의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원당 이런 것들은 가격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강하게 오른다고 얘기하신 천연가스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천연가스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중요했었죠. 엄청 엄청 오를 거다. 중요했었는데 지금 약간 중요도는 많이 좀 떨어졌어요. 겨울이 생각보다 안 네. 추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 두 가지인데 일단은 유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놨죠. 그렇죠. 유럽은 사실 파이프라인 가스인데 PNG. 네.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걸 상당히 끊어버렸을 거고 그래서 네. LNG 어영부영 LNG와 재고를 많이 쌓아서 했는데 그래도 독일은 겨울에도 뭐 난방을 많이 안 했던 정도로 아꼈었죠. 따뜻했으니까. 네. 근데 따뜻한 날씨가 좀 도와줬고요. 네. 그 다음에 재고를 충분히 조금 쌓아놨다는 거고 그래서 네.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히려 되게 낮아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저희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이제 계절적으로 9월, 10월, 11월 이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전쟁도 안 끝났고 뭐. 그것도 그런 있지만 건가요? 네. 지금 제가 4페이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그림 5번을 보시면 난방용 천연가스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에어컨 소비도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추럴 가스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난방용도 중요하죠. 그게 천연가스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겠지만
40% 가까운 소요도 전력 소비예요. 왜냐? 전력을 할 때 발전용으로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발전용으로 원자력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자력이. 그럼 태양광으로 일부 했겠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20%가 안 돼요. 10% 미만이니까. 결국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발전 수요가 40%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요? 그럼요. 오. 미국, 유럽은 당연히 네. 태양광 절제 수요가 독일 같은 경우는 30%뭐 이상 나오니까 그걸 했지만 미국은 태양광 발전을 계속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가 안 돼요. 10% 중반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별로 다르겠지만 네. 또 밑쪽에 있는 텍사스주나 이런 거는 뭐 30% 가까이 되죠. 위쪽에 있는 뉴욕주나 시카고 이쪽은 그렇게까지 일조량이 그건 많지 아니잖아요. 않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적 미국 전체로 보면 10% 중반대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40% 이상이 오히려 천연가스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림 5번을 보시면 엘니뇨 기간, 그러니까 주요 엘니뇨 기간이 언제 있었냐 날짜는 91년, 94년, 97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엘니뇨 기간 동안 천연가스 수요 변동을 보면 보세요. 역시 94년도에 그때 더웠어요. 94년도. 제가 군대 시절인데 제가 옆으로 갔지만 아니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네. 많이 더웠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 미국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12%나 전년 대비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요 물론 평균적으로 수요량은 늘지만 주요 이렇게 했을 때 6%대 7%대 이렇게 발전 수요가 늘었다는 건 다 에어컨 가동률이 늘었다는 뜻일 수밖에 없고 특히 2015년도에는 엄청나게 또 2018년도도 지금 점점 지구 온난화가 더 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 특히 2010년 이후로 더 발전 수요가 급격히 느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엘니뇨가 와서 천연가스의 난방용 수요는 줄어드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날씨가 더워지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발전용 수요 증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2018년은 난방도 또 많이 뗐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올리는 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혹독한 더위가 오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발전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네. 올라가니까 뭐 덜 좀 쓸 수 덜 있죠. 쓰고 덜 쓸 수는 있죠. 그다음에 냉방용을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네. 하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조금 더 천연가스 가격이 예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는 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겨울 지금부터 천연가스 재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당장 소비가 많다고 해도 재고가 있으면 가격이 덜 움직이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림 5번에 주의할 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니뇨 기간 동안 난방을 2094년도, 97년도 보면 난방으로 수요가 주는 그 폭보다 에어컨을 떼기 위해서 전력 수요가 더 느는 건 더 크지 않나요? 내 말 이해하시죠? 네팅 쳐보면, 네팅 쳐보면 결론 뭐 2015년도 마찬가지고 수요는 18% 늘었는데 준 건 9%밖에 안 줄었잖아. 맞지 않습니까? 네. 물론 2006년도에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한 것처럼 난방용 소비는 0.9% 줄 때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는 7.4%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위의 전력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난방비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측면과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난방 LNG 가격을 그러니까 발전용 수요를 올리는데 이 5페이지 보시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또 왜 중요하냐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마존 생각나면 보죠. 네네. 그러면 보세요. 그림 8번을 보시면 브라질은 이 수력 발전이 63%야. 수력 발전이요? 네. 그러니까 수력 발전으로 오히려 이제 이런 천연가스 발전이 아니고요. 수력 네. 발전은 전기를 많이 일으킨다고요. 친환경이네요. 예, 친환경이죠. 네. 친환경. 네, 브라질은 좋은 네. 나라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브라질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드라이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 드라이해져요. 물이 부족해지겠다. 아까 위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연안 지방 남미의 연안 지방 그래서 3페이지예요. 연안 지방은 네. 웜 웨트인데 요 진한 갈색 쪽이 드라이한다. 요 오른쪽 보시면 알겠네요. 요 브라질 쪽이 드라이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수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덜 와. 아, 그래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2021년에 극심한 그 가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 9번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가뭄이 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 수력 발전 수요가 급격히 늘었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LNG 소비. LNG 수력 발전의 쭌이 급하게 LNG라도 해서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LNG 소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 브라질이
첫 번째 좀 덜하고 LNG를 소입하면 원래 수입 LNG 1등 국가는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잖아요. 네. 브라질마저 수입하기 시작하면 LNG의 수요처럼 더 느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인 거죠. 이 엘니뇨로 인해서 미국의 에어컨을 트는 순간 발전 수요가 늘어서 LNG 소비가 늘고 한쪽에서는 또 가물다 보니까 에어컨을 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력 발전이 안 되니까 LNG를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천연가스의 어떤 디맨드를 늘리고 혹시라도 날씨는 따뜻해서 뭐 그건 괜찮지만 지금 이 더위가 계속 된다는 거는 9월, 10월까지 에어컨 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9월에도 어. 켜져. 네. 그죠? 9월에 이런 켠다고요? 9월에 열이 에어컨을 많으신가 켜고 봐요. 지내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낮은 덥죠. 아. 네. 빌딩이나 이런 쪽. 네네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천연가스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오히려 가격적 측면에서 이제 오를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일부 저희 뒤에 종목에서는 이런 집단 에너지 사업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에너지 기업 대명 에너지라든가 뭐 네네. SEC 에너지라든가 이런 집단 에너지 사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지만 네.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후행적으로 S&P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S&P가 막 올랐던 이유가 네. 유가하고 6개월, 8개월 후행하면서 S&P라는 게 이제 아마 독자분들을 설명드리면 개통 한계 가격이라 해서 우리 전력거래 가격이라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한전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가격. 그렇죠. 예. 근데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집단 에너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이전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져. 그래서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우리 대명 에너지나 뭐 SGC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발전 사업하는 쪽이 그렇죠. 발전 사업 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농산물.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비나 가물거나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앙이거든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전에 국제공급가가 막 올라가는 거 막 무섭게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천재지변이 있는 그때는 이제 전쟁이었고 네. 지금 천재지변인데 지금은 전쟁 플러스 천재지변. 그렇죠.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경우는 최대 생산지가 미국, 그 다음에 뭐 3등이 호주, 뭐 2등은 러시아. 중국도 러시아도 2, 3등 해요. 네네. 근데 생산은 그런데 네. 결국 수출을 누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은 다 거의 먹어요? 소비를 해. 그러니까 생산과 수출을 둘 다 1등은 거의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생산은 한 10등 정도 하는데 수출이 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데 영토 넓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나라지만 그리고 거기는 수출 국가는 3, 4등 하는 거고 그리고 2등이 또 호주인 거지. 호주도 생산은 5, 6등 하는데 인구가 작아. 그러니까 수출은 또 2, 3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는 뭐냐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요 세 개가 거의 밀 수출을 거의 담당하고 있다 보도 되는 거죠. 네.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고 네. 파종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거고. 근데 지금 여기 6페이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미국이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엘니뇨 때문에 북서부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지금 미국은 산불도 많이 나요. 지금 한동안 기억 안 나세요? LA 쪽에 산불 뭐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내버려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뭄이 있는데 겨울철 밀파종, 그러니까 결국 밀은 겨울에 11월, 12월에 파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성장 단계에서 피해가 불가피해.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주, 그러니까 워싱턴 스테이트나 아니면 이쪽 왼쪽에 있는 쪽에 밀 농사들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 가무니까. 그리고 호주는 또 남부 지방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식 보면 시드니, 캔버라 이쪽, 브리스번 이쪽 일대가 또 가뭄과 고온이 있으면서 작황 우려가 계속 예상되는 거거든요. 호수 기상청에 따르면 색깔이 진할수록 지금 더 쉽게 말하면 가뭄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 또 밀의 작황이 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밀을 책임지는 세 개의 국가,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를 보면 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죄송하지만 전시 때문에 뭐 상당히 안 좋을 거고 미국과 호주가 하필이면 이 엘니뇨 때문에 가뭄 쪽에 있는 지역이 밀 쪽이라서 밀은 조금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설탕 가격이 막 급등했었잖아요. 이유 없이. 원당 가격. 원당 가격이. 예. 뭐 원당과 관련돼서도 또 가격 전망을 좀 하시는 것 저는 같은데. 이제 네. 오히려 커피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고 원당 가격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수급 요인이 있는데 네. 결론은 원당 가격도 상승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가격 제일 많이 우려스럽고 그다음 밀, 밀, 그다음 커피, 커피. 그다음이 커피 안 먹을 순 없는데. 원당이에요. 네. 원당. 근데 이제 원당은 사탕수수인데 하여튼 사탕수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원당도 이제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만들지만 수출을 많이 한 국가는 브라질하고 인디아입니다. 브라질하고 인디아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지역이 11월인데, 근데 다행히 수확기가 언제냐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 19번을 보면 11월, 그러니까 요 누적 패턴을 보면 재배를 쭉 하다가 당연히 건조한 기후 직전에 어느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브라질에서는 그나마 브라질이 건조해서 수력 발전 안 되고 고전하지만 다행히 10월 전에 좀 수확하는 것도 있어서 뭐 엄청나게 줄진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시면 인도가 이 아까 드라이해진다고 그랬죠. 분명히 기억나시죠? 네.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까 말 호주의 남부, 네. 그 다음에 인디아 이쪽에 가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지 펄펄 남기는. 네. 그러니까 이 인도가 몬순이라고 하는 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감소되면서 그러니까 원당 생산 부족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쪽 여기 보시면 그림 20번에 이거 저희가 했던 이쪽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물어지면서 그래서 설탕 쪽은 지금보다는 가격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아스파탐 먹으면 되고 사카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뭐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는 네네네.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근데 그게 또 뭐 김치 정도의 유발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암 유발 요인에 유발하는 식품에도 김치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좀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많이 먹었을 때 뭐 콜라로 한 10대짜를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원당 가격이 분명히 부담은 있지만 폭등할 정도는 아니고 인디아 쪽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데 게 더 맞고요. 걱정되는 게 커피 가격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브라질이 또 커피 원산지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뭐 사실 증시를 보는 담당자 입장에서 약간 좀 알쓸심작 같은 걸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저도 배웠어요 공부하면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라비카가 있고 로부스타라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라비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라비카. 그러니까 알죠? 아라비카가 좀 더 품질이 좋고 우리가 보통 원두로 먹는 로스팅을 해서 네. 생두를 따서 그걸 불에 잘 뭐라 그럴까요? 구워서 네. 그걸 가루로 내서 네. 내놓으면 그래서 아라비카 최대 산지가 당연히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오리진은 우리가 하는 에티오피아 쪽이죠. 네. 근데 이 아라비카는 브라질이 가뭄이 있으니 당연히 생두 가격 상승을 하겠죠. 네. 그죠? 브라질 가뭄이 심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가뭄이 심할 거라고 본다면. 네. 근데 로부스타는 뭐냐면 최대 상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커피 많이 먹거든요, 은근히. 로부스타는 베트남 뭔데요? 커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 가공된 로부스타는 뭐냐면 네. 혹시 베트남의 G7 커피라고 아세요? 알죠. 커피 믹스 매우 달달한. 달고 연유가 엄청 있는. 진하고. 그죠? 네. 근데 로부스타는 아무래도 생두보다는 그런 식으로 믹스형으로 많이 인스턴트형으로 더 많이 쓰는 커피거든요. 물론 네. 내려 먹기도 하는데 약간 산미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로부스타 최대 생산지 베트남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또 가뭄이 또 있어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그림 3번에서 기억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린 인디아 가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섬 많은 쪽에 뭔가 네, 가뭄. 네, 네. 그다음에 호주 쪽, 남부 쪽 가뭄. 그리고 페루 쪽은 또 뭐죠?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그 니켈이나 코발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쪽에서는 엘니뇨 때문에 가뭄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을 거고 아라비카, 브라질은 또 가뭄. 둘 다 가뭄이 하필이면 이쪽 지역이 있어서 최대 생산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이유는 커피는 모르겠는데. 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계속 지금도 비싼데. 커피 가격도 아니, 올리고 근데, 있는데. 네. 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러니까 커피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땡땡땡 네. 뭐 그죠? 별다방 커피 이거 별다방. 말고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 중에 지금도 2,000원 내외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아라비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원두 가격이 얼마냐라고 판단해 보시면 그 원두 가격이 전체 원가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 100%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올리면 안 된다. 사실은 물론 그 중간층에 마진이 많이 빠지니까 그 뜻이 아니. 스땡벅스가 올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근데 원가의 부분이 그러니까 생두는 많이 오를 수 있다. 30% 50% 오르지만 그것이 판가에까지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보자. 그런 아니 근데 것이죠. 이게 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뭐 스타벅스를 사고 싶다.
이거는 뭐 종목이니까 이 얘기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맞아. 하여튼 예. 스타벅스 사고 싶다. 그런데 원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찝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브라질에 비가 온다는 거는 커피 생산이 많아지는 거고 커피 생도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데 그렇죠. 판가는 계속 유지니까 그렇죠. 네네. 수익성은 좋아진다는 뜻일 거고 지금은 브라질에 가뭄이 오는데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저는 거꾸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거꾸로요? 경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상황이 좋고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수요가 완만히 상승한다면 생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은 쉽게 말하면 배추 가격이 오른 것보다 김치찌개 가격이 오르면 김치찌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나 정책에 따라서는 브라질의 가뭄이 와도 스타벅스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사야 한다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사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생두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생산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판가를 낮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가뭄이 들어서 생두 가격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는 척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가를 언제 옮기고 언제 옮기에 따라 그거 우리가 맡는 레깅 이펙트, 네. 그죠? 시차 효과 이거에 따라서는 또 분명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살 타이밍은 조금 있다 네. 들어보고요. 네. 비철 금속 가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아까 말한 대로 남미 쪽에 비가 좀 페루 네. 이쪽 칠레 쪽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엘니뇨 보면 때문에. 예. 그럼 구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산업용 비철인데 그렇죠. 여기 그림 23분을 보시면 오늘은 좀 시장도 많이 혼돈했으니까 약간 공부를 좀 하시는 걸로 너무 종목 특정보다는 우리가 네. 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지식 측면에서도 전 세계 구리 채굴량이 어디가 맞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좀 평균적으로는 이게 스프레드가 돼 있지만 칠레 페루와 합쳐서 거의 30% 중반,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넘네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다는 건 칠레 페루에서 이상 현상은 구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기항성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홍수 피해는 결국은 채굴의 양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구리 가격은 산업용 비철이기 때문에 네. 세계 경기 동향이 더 중요해요. 맞잖아요. 미스터 카퍼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구재들,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야 구리 소비가 느는 거니까. 네. 중국 경기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사실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분명히 남아 있어서 구리 가격을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엘니뇨 현상에서 수요가 똑같다고 보면 구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급 차원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수요야 뭐 경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고. 수요가 만약에 전년 대비 줄지 않고 완만히 상승한다는 가정이 맞다면 네. 중국 경기가 가정이 맞다면 구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이 엘니뇨로 인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니켈. 네, NCM. 니켈, 코발트, 망간 할 때 네. 니켈. 니켈은 또 어디가 많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니켈 생산 지역은 여기 주목해 인도네시아가 50%가 생산합니다. 오, 인도네시아가 뭐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재련도 그러니까 이 니켈을 그냥 채굴했다고 니켈은 정광이로 해서 니켈이 쇠가 딱 나오는 게 아니야. 금도 왜 여러 가지에서 금을 다 돌을 다 없앤 다음에 금이 나오는 것처럼 네. 예, 니켈을 먹으면 돌을 정련을 해서 네. 니켈을 추출해내야 될 거예요. 그걸 정련 재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인도네시아에서 50% 가량 생산되면서도 재련도 인도네시아 1등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인도네시아 쪽이 하필이면 가뭄. 요쪽에 가뭄이 좀 발생하게 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동남아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원래는 비가 많이 나와서 수력 발전 많이 했던 나라인데 여기는 이게 채굴이 이제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가뭄이 나오니까 채굴의 문제가 아니고 채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뭄이면 뭐 물이 비가 많이 그쵸.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재련을 할 때 경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구리는 채굴의 문제고 네. 니켈은 채굴은 하겠죠. 가뭄이랑 못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수력 발전에 물이 떨어지니까 결국 전기 차질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련도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좀 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니까 니켈 재련소 가동 차질 때문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약간 그림 26분을 보면 그래도 인도네시아 발전원에 석탄하고 천연가스가 많으니까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수력도 분명히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고 그쪽 지역은 또 이게 우리나라처럼
발전원이 충분히 교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해당 재련소가 수력 발전 전기를 받다가 수력 발전 문제가 있으면 여기 오면 석탄 발전에서 전기를 쏴주면 되는데 이게 그리드 그 GRID 그리드 그러니까 네. 전력망이 꽂아져 있어야 돼. 안 네. 꽂아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밀리면 뚫고 막 누가 전설을 까야 되는 우리나라 네. 고통템 안 되니까 그냥 하나에 연결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재련소 쉬는 거라니까요. 발전소가. 그러니까 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 도로망이나 전력망이 잘 돼 있는 나라고 선진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수력이 끊겨버리면 다른 데서 끌어올 수가 없고 없는 그냥 거죠. 전력이 끊겨버리는 그리드가 없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 되는 발전소도 있고 하는데 대개 보면 이 재련소가 시골에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광산 주변 아니 시골이라고 이거 좀 어떤 위험한 발상이니까 네. 어떤 외진 지역에 외진 지역에 있을 거고 그런 더더욱 그리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켈은 근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수요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 쪽이잖아요. 네. 전기차. 요즘 화두가 되는 배터리. 난리가 나 그러니까 있죠. 2차 전지와 이 배터리의 수요의 가장 중요한 NCM, 니켈 코발트의 니켈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니켈 50%나 생산하고 재련도 1등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니켈 가격은 조금 더. 그래서 사실 결론 이게 좀 2차 전지주와도 연결되는데 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지금 LG 엔솔 시작 발표가 있고요. 네. LG 화학도 시작 발표가 있는데 네. 이것도 방송이니까 아주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좀 미묘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컨셉은 똑같아요. 니켈, 코발트, 망가 같은 메탈 가격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안정적으로 낮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연동해서 배터리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 말 아시죠? 양극재 가격이란 게 결국 이 메탈 가격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래서 배터리 셀 가격이 결정되면 배터리를 사는 전기차 업체는 니켈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을 보면서 배터리 셀 가격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보면 니켈 가격이 지난 코발트 가격 한 6개월, 8개월 동안 안정적이었으니 ASP가 좀 낮아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의 외형도 1분기보다는 Q는 늘는데 판매량은 늘지만 네. 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전분기랑 유사하고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2차전지 업체들 다 실적이 그렇죠.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약간 줄 거다. 네, 왜냐하면 네. 판가가 어쩔 수 없이 메탈 연동 가격이니까. 네. 근데 지금 니켈을 봐서는 저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다시? 외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셀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니켈 가격이 이제부터 7, 8, 9, 10, 11, 12 올라가면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충분히 반영할 거 아닙니까? 올해 당장 반영은 못 할 것 같아요. 약간 시차가 문제는.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외형이 갑자기 Q도 늘지만 네. 전기차 때문에 Q도 늘지만 프라이스도 이제 에딩이 늘니까 수익성이나 실적 측면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엘니뇨가 주는 또 이것도 버터플레이 이펙트인데 그래서 셀 업체들의 주가는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터리 주가 다 오른 것 같지만 네네. 어떤 일부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양극재만 많이 올랐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K 이노베이션, 삼성 SK도 오르긴 올랐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셀 업체들은 LG 화학도 지금 연초 대비 YTD 수익률이 거의 제로예요. 뭐 그때 변동이 있지만 거의 YTD도 거의 안 올랐다고요. 네. 한때 좀 10몇 프로, 20%까지 올랐다 저 좀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네. 지금 70만 원 초반을 기준으로 뭐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양극재 실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셀 업체나 이런 양극재 전문 일부 업체들이 LG 화학이나 LG 엔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하반기부터 해도 내년 상반기 주가가 더 좋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배터리나 2차 전지가 버블이 아닌가 근데 사실 옛날과 다른 그러니까 밸류체인별로의 버블이 좀 달랐다고 보고 있고 저는 버블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정 섹터나 네네. 일정 기업의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건 맞고 근데 LG 엔솔이나 LG 화학이 뭔 버블입니까? 뭐 주가 간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네. 결국은 엘니뇨가 니켈 그리고 이게 엔솔과 LG 화학으로 주가가 이어지는 이런 측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뭐 지금까지 우리 이제 리튬 쪽을 많이 봤는데 네. 뭐 탄산리튬 가격이 어떠니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는 앞으로는 니켈 가격을 좀 보면서 셀 업체를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남미의 염호가 네.
어떻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막 예측하기 힘든 게 네네. 왼쪽 지역은 비가 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이 안 좋은 거 그러면은 아니에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염전도 비가 많이 올 때 소금 생산이 덜 그렇죠,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염호라는 게 뭐예요? 말려서 소금이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리튬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때 그 앞뒤가 전구체고 전구체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리튬, 탄산 리튬, 수소 리튬이 있지만 거기에 NCM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요소,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가격이 특히 니켈 가격 같은 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셀 업체한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거죠. 뭐 지금 뭐 폭등하거나 뭐 3-4배 갈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이게. 예. 그렇다고 보면 광세는 메탈 가격의 프라이스를 올려줄 거고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내년 상반기에는 수익성과 외형으로 상승할 거다. 당연히 큐도 느는데 우리는 큐도 느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소외됐던 셀 업체나 뭐 일부 소재 업체들을 또 다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소외됐던 지금까지 가치가 주목받지 못했던 셀업체들의 주가가 서서히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워낙에 근데 전공 분야시고 워낙에 중요하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엘니뇨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을 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물가가 또 막 이렇게 막 올라버리면 네. 연준이 또 금리 올린다고 하면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게 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한국 기준금리. 두 번째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한국 기준금리는 하반기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5.25%가 되는 거고요. 네. 한국은 지금 현재 3.25%입니다. 둘의 격차는 200bp입니다. 네. 그죠? 2%포인트의 금리 차가 존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거든요. 그럼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조사해 보면 이 그래프를 못 갖고 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은 자본 유출이라 자본 순유입입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금리 차가 자본 유출이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빼서 달러로 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수출이 많이 적자해서 이제 GDP도 플러스 0.6%로 2분기 GDP가 플러스로 반전됐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지금 반도체의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자꾸 나오면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화 가치가 지금 바닥이라 외국인 입장에서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니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리 올리기 상당히 껄끄럽다 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라든가 부동산 PF 이런 걸 봤을 때 금리의 인상이 우리에겐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외람되지만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0.1%인가 그래요. 네. 마이너스 금리라고요. 네. 그런데도 자금이 순유입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증시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7월 달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니케이고요. 네. 자본 순유입도 770조, 80조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냐면 예전처럼 일본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안정적인 CPI가 유지되면서 지금 주식시장도 화랑이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자본 순이입이 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이 엔저를 상당히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요즘 농담삼아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 뭘까요? 전공불문입니다. 아, 전공 불문 이게 아무나 무슨 얘기냐면, 뽑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과의 세대가 은퇴한 이후로 네. 일할 세대가 네. 많이 줄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 취업 설명회에서 전공불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전공 묻지 않겠다. 그냥 와달라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게 유행해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도요. 요즘 IT에 대한 지식만 좀 있고 코딩만 하면 일본어를 배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일본 취업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엔저가 주는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를 꼭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처럼 뭐. 그러면 결국은 연말까지 5.25, 3.25가 갈 거라는 게 저희 거고 네. 그래서 한국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자. 그러니까 FOMC의 금리 인상이 한국 증시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근데 미국 증시는 좀 다르겠죠. 미국 증시는 너무 요즘 한 연 10 며칠간 올랐을 거예요. 네네네. 연속으로. 다우가 12일 연속 올랐습니다. 아, 12일 연속.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핫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쿨다운 역할을 할 건데 그렇다고 이게 구조적으로 하락할 거냐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25%를 올렸다는 거는 물가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준 거고, 그죠? 네. 5.25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를 준 거고, 증시에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로 인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 지금 저는 25bp를 얘기한 거고 네, 내일 당장은 내일 당장 얘기한 거고 25bp 올려도 영향을 안 줄 건데 혹시나 이 엘니뇨로 그치. 이제 질문의 요는 엘니뇨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거고, 네. 그다음에 커피 가격이 오를 거고. 근데 물가에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다 천연가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축은 뭐냐면 그것이 오르는 시점이 지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작황이라는 걸 보면 결국 4분기 내년 1분기니까 네. 약간 아직 룸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대처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큰 축이 원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가스도 중요하죠, 발전소 요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유는 지금 상당히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한 달, 두 달 전에 저희가 원유 시장을 전망하면서 유가는 오히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수요가 좀 늘더라도 공급 측면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금 나는 잉여 제품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수요의 둔화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유가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65불, 평균 65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안정성은 물가 상승에 좀 더 안정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MMBT로 2불대 초반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한때 4불까지 갔었던 MMBT.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은 용인을 할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될 거고, 근원적으로 이제 미국의 렌트비라든가 식료품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식료품이 약간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은 주거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거비거든요. 그다음 가스비 네. 이런 거니까 물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옥수수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콘칩을 먹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L사의 꽃갈 뭐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옥수수 가격도 좀 안정적일 거예요. 네. 왜냐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또 남미 쪽에 재배를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그리고 원당 가격이 폭등하는 건 원당은 약간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는 건 천연가스, 밀, 그다음에 커피 종류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커피도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잖아요. 지금 2,000원짜리 그 커피에서 원가는 10%가 안 되는 걸로 생두 가격은 추정된다고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향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다. 전체적인 이제 큰 볼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네. 왜냐면 주택 가격이나 에너지가 그 원유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될 차지하는 거고. 비중이 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좀 낮춰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금리를 더 올리는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마지막 인사이트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 버터플리 이펙트인데 결국 남미에 비가 많이 오면 배터리 셀 업체를 주목하라는 거죠.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통해서 일시적인 판가 하락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였던 것이 걷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판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리튬 가격 반영하면서. 그러면 셀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분명히 좀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셀 관련 업체를 사고 남미에 비 오기를 바랄 것 같아요. 기우제 지내는 거죠. 셀업체 사놓고 이제 남미 비오라고 기우제. 그러니까 안 비셔도 올 것 같아요. 네.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에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 네.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우리가 또 가장 관심이 있는 2차 전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